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변화되고 개선되겠지만 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제가 정치는 선택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도 하지만 함께 또 화합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한번 반성을 했던 게 이번에 대장동 특검 네. 관련된 특검법이 올라왔을 때 상정이 돼야 되는데 상정이 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은 화가 나서 나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벌써 어렵잖아요. 네네. 나도 옛날에 정치를 하지 않았던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둘 다 이상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 이재명이 나쁘다라고 하는 법안을 어떻게 민주당이 받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와 보면은 상정이라는 거는 목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이 목록에 들어와야 계속 그래 이거 넣자 빼자 하면서 뭔가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정 자체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에게 이중 플레이 하지 마세요. 왜 특검을 한다 그러면서 안 받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 자체를 이해시키기 어렵다라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네. 정치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큰 어떤 필요한 달란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되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진짜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뭐가 옳은지 판단이 좀 안 될 때는 객관적 판단이 안 될 때는 어쩜 우리가 소통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눈높이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들에겐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 이미지 변신에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시기일 텐데 어떤가요? 지금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 4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입문할 때만 해도 우리가 지지율을 30% 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이게 좀 역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망한 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이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쇼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저 사람들이 변했나 보다라는 생각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수당에서 30대의 청년 대표를 그것도 영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저 당이 정말로 바뀌려고 하나 보다. 노력을 하고 있다, 혁신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했던 것 같고요. 그 소위 저희가 정치인을 정말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 뭐 이미지가 생명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미지 브랜드 전략가로 보실 때 이렇게 정치인 중에서 이미지 브랜딩을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국 계신 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메르켈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이제 정말 협치를 잘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메르켈을 봤을 때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참 예쁘다, 멋지다, 멋지게 꾸민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그냥 후광이 있고 와 근사한 리더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녀만의 확실한 색이 있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리더의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도 그 아우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이게 보여지는 이미지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쁘고 뭐 멋지고 그런 건 사실 정치인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를 찾는 건데 네. 그 사람만의 색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허은하를 바라봤을 때 허은하게 바라는 바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제대로 살려주는 게 필요한데 메르켈이 잘했고 오바마가 잘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은 뭐 따라하긴 애매합니다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 색을 잘 잡긴 했었죠. 예. 네. 그분들은 지금 잘 해온 케이스고 반대로 이분은 좀 이미지 메이킹 좀 도와주고 싶다. 되게 브랜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분을 꼽는다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되고 나서부터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탄핵은 안 됐지만 재임에 실패했을 때 좀 네.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뭐
그분만의 생각이 있지 네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 알겠습니다.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그 이미지 전략이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이 대선 후보들의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전략, 네, 대한 좀 평가가 궁금해요. 지금 특히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가 좀 구축하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한 그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브랜드 관리에 엄청난 시간을 쓰면서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갖고 있는 상품성보다 훨씬 더 근사하게 꾸며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고 호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브랜드의 가장 핵심에서의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브랜딩이 되고 나면 근데 남의 당 사람 여튼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튼 지금까지는 정말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제 전문가로 봤을 때 느꼈고요. 느꼈고 다만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약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그재그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그것 또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행정가답게 그 현장에 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브랜드에서는 진정성과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느냐인데 그래서 브랜딩에서는 조금 약간 불안함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헤어스타일도 바뀌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정책적인 면도 지속적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절하고 되게 따뜻하고 뭐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에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건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그 대선 후보를 부를 때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었거든요. 그죠? 예,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예전엔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나는 가는 사람이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국감을 통해서도 보고 뭐 청문회를 통해서도 많이 봤어서 그 부분에 이 애정을 느끼시고 관심을 기울였던 국민들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강점은 좀 살리셔야 된다. 그래서 좀 더 리더다운, 좀 멋진 리더 그런 느낌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친드레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직접 만나면 참 현장에서 만나면 따스하고 친데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세련돼졌잖아요. 예. 그리고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그 메라비언 법칙에 근거해서 예측해서 화제가 됐단 말이죠. 네, 혹시 이번 대선은 그런 메라비언 법칙 근거를 한다든지 봤을 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예측은 저는 되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아, 저희는 그게 궁금하네요. 메라비언 법칙뿐만 아니라 네네. 제가 개발했던 PI 프레임을 가지고 네네.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점수를 매겨 봤었던 건데 지금은 아직 둘 다 링에 둘 다 똑같은 조건하에 서질 않았어요. 네, 똑같은 조건하에 링에 딱 섰을 때는 보이죠. 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 현장 느낌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동안 정말 대선 주자급 뭐 정치인들, 뭐 CEO들 저 퍼스널 브랜딩을 많이 담당하셨는데 이렇게 리더들, 특히 리더들만을 위한 또 그런 전략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이 브랜딩이 다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리더 중심으로 연구하고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리더분들은 그러면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중점적으로 코칭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더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 평가를 받는 자리잖아요. 리더들은. 그러니까 내부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잘 움직여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면서도 또 외부적으로도 내 이미지 관리가 그 주식에 영향을 미치니까.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도 그렇고 요즘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라던가 요즘 최태원 회장까지도 SNS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외부에 보여지는 언론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항 속의 금붕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 차원까지 이제 고민해야 되고 특히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 리스크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돼. 신입 사원들은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 한 번 실수가 되면 큰일 납니다.
되게 타격이 자, 크죠. 엄청 네. 크죠. 그러니까 막 오너가 아니면 그냥 자리 물러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것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 안에는 뭐 회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예, 사실은 국민들에게 소통을 잘못해서 반성을 제대로 못해서도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위기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어떻게 소통해주지 못하면 그게 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는. 네, 그리고 저 의원님은 그동안 저기 매너나 태도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정치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매너나 태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확신치 않은 게 2년 차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자를 대하든 강자를 대하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강자 앞에 섰을 때와 약자 앞에 섰을 때 다른 정치인들이 있어요. 차별하면 안 예, 되는. 그런 네.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소신에 맞게 그냥 똑같은,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의원님은 그 항공사 승무원으로 이제 네네.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여성 사업가로서 되게 활발하게 행보를 하셨지만 네.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뭐 사회적인 인식부터 뭐 학벌에 대한 차별 등 뭐 다양한 고충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좀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보편적인 차별 철폐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도 전 찬성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그 차별의 그 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고 그런 자체 이 생각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차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여기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도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전문대 출신 주제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승무원 출신 주제에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주제일까라는. 네. 저는 전문대에서 시작은 했지만 똑같이 학사, 석사, 박사 다 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고 네.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차별이 있나요?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정치인도 있고 또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전 좀 놀랐어요. 네네.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그리고 승무원이란 직업이 왜 문제지? 승무원은 의원이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큼의 역할을 해주긴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방에서도 보좌관과 비서를 대하는 건 다릅니다. 관들이 해야 되는 역할과 비서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여하튼 그 역할에 대해 내 자리에 대해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뭐였다, 뭐 또 부모가 어떻다, 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차별에 대한 그 철폐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또 해오셨고 다양한 또 업적을 또 이루셨는데 앞으로의 의원님의 꿈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기억되는 정치인으로 이제는 새로운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4년 만에 내 정치의 생활이 끝나더라도 그리고 그 후에 더 하게 되더라도 기억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좀 훌륭한 정치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했다. 아까 말했던 거죠. 이런 것들로 진짜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 자신의 영달이나 자신의 개인의 그 욕심으로 움직인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야 기억하지 않을까요? 네, 좀 그렇게 기억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꿈. 네, 그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당이 그리고 이제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로 이제 정치 걱정 안 하시게 하는 거. 국민들께서 정치 걱정 안 하고 그래, 니들 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또한 기억되는 정치인일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릴게요. 늘 바로 보고 새로 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청년과 미래를
바로 보면서 국민의 이익만 바라보며 달렸던 그리고 걸어왔던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국민의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회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